네, 여인선 앵커가 준비한 사건 투데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정치권 소식을 좀 재밌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역시 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6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2명씩 나눠지는 겁니다. 주제별로요. 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투데이의 이 2명과 관련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요. 저희가 이 두 사람을 아픈 자라고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못해 뭐 임플란트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지금 아직 청와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부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매일 같은 넥타이를 매는 일이 많다 해서 청와대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집도 못 가는 거 아니냐, 갇혀 지낸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고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렸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은 아니고 항포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피곤하게 되면 굉장히 재발을 잘하는 병인데 실제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한의사의 진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다. 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부항 사진이 또 찍히기도 했는데 목 부위에 부항자, 그러니까 정말 경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임플란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생활하면서 10개의 이빨을 임플란트를 했다. 그 정도로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업무가 굉장히 업무로드가 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인데 지금 임 실장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임플란트하고 구황 뜨고 뭐 넥타이도 파란색 넥타이인가요? 거의 넥타이도 안 바뀌고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들리고 굉장히 여튼 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또 물론 이제 청와대 업무라는 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업무 강도가 셀 거예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탄핵 정부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업무를 인계받다 보니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요. 또 처리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업무 로드가 클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면역 차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집에도 잘 못 가고 업무를 많이 시달리다 보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플란트를 10개나 하셨는데 그게 예전에 본인이 비서실장 뭐 수석 이런 거 하셨잖아요.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이런 거 하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강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도 본인도 너무 이제 많은 일에 경무에 시달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 발음도 약간 세죠. 세죠. 그 임플란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 근무하는 환경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물론 회사들도 힘들겠지만 그 회사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큰 것 같고 그것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어떤 신체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뭐 열심히 일하는데 박수 쳐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똑같아요. 얼마나 업무 강도가 높은지 알기 때문에 이 회의 시간을 오후로 하는 등 그래도 배려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제 SNS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굉장히 순방이 많았잖아요. 한미 동맹 문제, 그다음에 G20 맞아요. 거의 뭐 그때 얼마였나요? 뭐 8박 10일. 워싱턴은 아마 제가 알기로 3박 5일 이렇게 왔다 갔다 강행군이었고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터진 게 7월 4일이 이 미국 시간으로는 독립기념일 전날이었지만 이때 화성 14호 1차 발사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청와대에서 문건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거 아닙니까? 이 14일에 발표가 되지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의 대통령 뒤에서 사진이 찍힐 때마다 대통령이 그렇게 외출을 하시면 한박웃음을 띄어요. 그래서 임 실장의 한박웃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출타만 하면 야, 좀 쉴 수 있겠구나. 마치 이런 표정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게 이 임 실장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에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임 실장 구출하기.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뭐 임종석 구하기 게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화제 인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드 게임처럼 앞으로 가는 건데. 저거 보시면 옛날 저희 어릴 때 많이 쓰던 저거 뱀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미끄럼틀처럼 이제 주사위 굴려서 하나씩 가는데 저기서 잘못 수렁에 빠지면 다시 백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임종석 실장 버전으로도 나와 있어서 아주 뭐. 저기서 가장 크게 뒤로 백하는 사유가 북한의 도발. 북한 도발. 저 안에서. 밤새고 청와대에서 정말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군요. 사실 중요 현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뒤로 보내고 일이 잘 풀린 다음에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거를 다 빠져나와야지 사실 뭐 국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 예. 청와대 근무하면 열심히 근무해야죠. 뭐 이렇게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직에 대한 어떤 책무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얼마나 열심히 멀리 가느냐가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돌아올 길만 멀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명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많이 아프신 것 네, 같아요. 탈이 났다고요. 아니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네.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경제 고위직으로 일해온 분이고 네. 이번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셨는데 자 우리가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틀 기억나시죠? 네. 맥주도 등장하고 그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김동연 부총리도 있는데 그 다음 주로 바뀌어서 네. 재정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재정정책 브리핑을 1박 하는데 2일 동안. 예, 근데 이때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지금 왼쪽 나오고 눈 있죠. 보세요. 나오는 모습 저대로였잖아요. 지금 눈병이 났어요. 결막염이에요. 네. 눈이 충혈돼 있죠. 또 반대쪽 입술은 부르터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임종석 실장하고 비슷한데 왜 입술 부르트고 얼굴에 종기 나고 눈 충혈되고 하나요? 수면 부족에 과로일 때거든요. 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다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질환들인데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몸이 정상 아니다. 네. 많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픈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보기는 좋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요. 예, 좀 휴식도 취해가면서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인 한 분이 등장해 계십니다. 군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별 4개입니다. 대장의 계급장을 단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발톱 주어라. 최 교수님. 예. 보통 우리 공관병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죠. 이 공관병이 있는데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온갖 공관병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발톱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톱 깎고 떨어진 발톱을 주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공관병은 군인 신분으로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업무 자체가 공관병이니까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에 관련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 준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예, 있죠. 그 정도는 예, 할 수 예.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또 공군에 근무하고 있나 봐요. 이 박찬주 소장의 아들이 대장에. 대장. 그 아들이 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의 빨래까지 하게 만들고요. 속옷 빨래. 네, 그리고 미나리 다듬으라 그러고 또 제대로 안 한다고 미나리 다듬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너 그 정도로 못하냐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공간 호출 그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이제 공관병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전자 팔찌까지 채웠대요. 어디 있는지 감시하고 부르려고. 오늘 그것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심각하네요. 이 공관병을 그냥 본인의 어떤 노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군인들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그런 대접 한 번도 안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관병으로 배치되는 순간부터 정말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못 쓰고 어떤 친구는 또 40분 동안 벌을 섰대요. 네.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베란다에 갇혀 네, 있었다는데요. 갇혀 있어서 40분 동안. 성인 남성인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어떤 임무 이외에 다른 걸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네. 그거는 집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군에 보내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도 혹시 저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 병역 문화도 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고 사실 이런 공관병의 문제가 이번 한 건만에 이건 드러나서 그렇죠. 네. 사실 저도 군대 생활 7년 했지만 장교로 네.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냥 공관병들은요 자기 집에 그냥 식모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장성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갑질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군인권센터에서는 혹시 이 부인분, 이분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내놨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게 미나리를 다듬으라고 시켜놓고 이제 조리병이 잘 못하죠. 안 해봤겠죠. 미나리 다듬는 거를. 그랬더니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면서 사실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는 거 어떻게 보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베란다에 40분간 갇혀 있게 하고 수시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사람을 인격을 비하하다 보니 혹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럴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 사실은 뭐 전화가 없어서 외부에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화가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웠겠죠. 내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대장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굴욕적인데 아마 오랜 시간 견디면서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정말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이 어제 전역 지원서를 냈잖아요. 나 이제 군생활 그만하겠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약간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박찬주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어차피 교체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솔선수범해서 군복을 받는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저 군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비위나 비리가 저지르거나 문제에 뭐 어떤 의혹에 연루됐을 때 사직원을 제출해요. 근데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 조사를 해야 하고 진위를 따져야죠. 본인도 억울하면 또 누명을 벗어야죠.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징계에 해당하느냐.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해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직위를 뭐 박탈당하든지 혹은 직은 유지하는데 정보 발령이 나든지 경징계, 중징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직원이 수리가 돼서 전역이 돼버려서 예비역이 되면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수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야가 아니고 파면됐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같은 거 다 해당이 안 돼버리잖아요. 오직 경험만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차라리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 덜렁 사표를 냈는데 그걸 덥석 수리해준다. 국민이 용납 못하고요.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이 이렇게 옷을 벗는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지금 이 공관병들 관련해서 뭐 노예 사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관병을 다 없애겠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 한남동에 공관 있잖아요. 그 공관에서부터 공관병 빼고 민간 뭐 가사도우미 제도를 뭐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공간은 한남동에 사실상 민간인 집들, 물론 이제 그 한남동 공간 맞은편에 뭐 대법원장 공간도 있고 국회의장 공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민간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의 관사는 부대 내에 있거든요. 근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체하도록 하면 민간인들이 그 영내를 계속 왔다 갔다 출입을 해야 되고 또 뭐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공관병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임무비열을 하고, 요거는 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인력을 다 민간인으로 대체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 변경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당분간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만약에 관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팀이 와서 고치면 돼요. 거기에 당번병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집안일이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보좌를 받아야 할 뭐 운전병은 거기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번병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 자체는 실제 당번병이 하는 일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밖에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 관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예 이번에 운전병이나 아니면 뭐 그건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번병을 없애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저희가 화제의 인물, 근데 별로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명의 갑질 논란에 지금 서 있는 두 사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여인선 앵커가 또 열심히 준비한 사건 투데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